님 질의하시고요. 예, 일단 다들 슬픔을 안고 계실 것 같고 또 수색에 지금 노력하고 계신 해군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지금 1200명 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만 따로 보고를 받아보면 지원 병력까지 하면 3000명 정도의 해군들이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난 것도 참 슬픈 일이고 그거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만은 이후에 보면 사고 구조 요원들의 안전 문제 이 부분도 장관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기사에 보면 기상 문제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빠른 수색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구조 요원과 또 군인들의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장관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사고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정도까지의 대처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뻔히 저 눈에 보이는 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앞서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군과 해경 간의 여러 가지 미스매칭 그리고 장관님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협조라기보다는 해경이 가지고 있는 독점과 통제로 인해서 실제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해군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속속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금 진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보면 해군은 상황 인지한 이후에 일들은 대처는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장관님 아까 9시 3분에 받자마자 출동했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출동은 9시 9분인 걸로 정정하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출동하고 헬기도 제대로 해작사에서 출동하고 하는데 해작사에서 헬기가 제때 출동해서 9시 40 몇 분에 출동을 해가지고 10시 4분에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제대로 도착을 하는데 그때 해군하고 해경하고의 교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경이 목포 링스의 헬기는 사고 선박 상공에서 서방 2마일 밖에서 채공 대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스 헬기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해군의 링스 헬기가. 그래서 해경이 10시 12분, 해군이 10시 12분에 우리가 튜브 2개를 가지고 있고 구명의 5벌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다시 교신을 하지만 그래도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시 17분에 해경이 링스 헬기한테 병풍도 남쪽에 위치토록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요. 이 귀중한 시간에 해경이 이때 헬기로 구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 들어오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어느 국민의 상식에서 해경 헬기가 떠있으니까 해군 헬기는 밖에서 3km 밖에서 대기만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 급박한 시간에 돌아가면서 헬기가 작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장관님한테 혹은 당시에 해수부 장관이든 총리든에게 최고 지휘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컨트롤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냐. 전체 이게 해군이나 해경이나 해수부나 안행부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헬기의 문제도 그렇고 내용 아십니까? 장관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세히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예. 헬기 문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정확히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10시 42분에 또 교신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경이 일반 송신망으로 우리 해군 함에게, 한문식 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군함은 침몰 선박 인근 200야드 밖에서 해상 탐색과 지원 태세만 유지해달라. 안으로 들어와 주지 말라. 200야드 밖에서 대기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급박한 시간에.
어느 국민이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라고 믿을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보면 지금 투입하는 장비 중에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간인이 가지고 와서 투입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가 해경이 얘기했다가 다시 그걸 해경이 민간 어떤 사설 학교에서 빌려와가지고 투입을 시도했다 이런 것도 있고 하죠. 해군은 다이빙벨 없습니까? 네, 다이빙보다 더 진화된 장비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PTC라는 예. 보다 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심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용처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첨단화되고 더 큰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런 장비들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컨트롤 타워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경이든 해수부든 이 사람들에게 해군이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해서 이건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결정권자가 한 겁니까? 그 문제는 PTC를 활용하기 위한 해양 해저의 여건 자체가 여기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그건 투입하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시의 상황에서는 적합도 안 적합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퍼센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이 국가에 원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2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은 건데요. 얼마 전에 무인기 떴을 때 네. 그것이 조선일보 일면에 청와대의 상공의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루트로 조선일보에 갔는지 기무사나 어떤 곳을 통해서 조사가 됐습니까? 아직 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국방부의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루트로 이 자료들이 빠져나가는지 그조차도 한 달이 넘도록 국방부는 그걸 조사할 수가 없습니까? 능력이 기무사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그때는 사진을 갖다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 조사 단계였기 때문에 합동 조사 단계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금 전작권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고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로 연기를 시킬 건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이? 몇 가지 북한 위협에 관련돼 가지고 조건을 나열해서. 그러니까 북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되기 전까지는 위협이 항상 있는 것인데. 그래서 조건에 의한. 그러니까 협상에 이미 들어가셨는데 협상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몇 년 정도까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협상의 카드가 있으시냐고요? 예,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